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화병 병력자가 이동하여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불리하게 감정되더라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나 564455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12월 28일 19시 13분경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0년 12월 6일 21시 33분경 차량 내부가 연기로 뿌옇게 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망 추정일은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전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자살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쟁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량, 발주처 및 관공서와의 조율 업무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과거에 치료받았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화병 등이 재발하면서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자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2년경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심리적 압박감, 자해, 분노 등을 호소하면서 피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에 내원하여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화병이라는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은 약 2달간 직장을 쉬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5년경에도 업무가 과중해지자 다시 불안감, 집중력 및 업무 효율성 저하, 수면 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5년 3월 31일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은 최근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도 오지 않고 출근하면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사직서 제출까지 생각하고 있다. 야근 철야가 반복되어 왔다. 우울한 것보다 불안하다라는 등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불안, 우울, 번아웃으로 진단하고 약물 등 치료를 하였으며 국립서울병원 임상심리사에 망인의 심리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망인의 심리평가를 담당한 임상심리사는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위험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시사되어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8월경부터 사망일인 2020년 12월 6일까지 소해 회사에서 도시계획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망 직전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발주처 및 관공서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심리적 압박이 높아지자 2020년 10월경부터 주변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하여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사업주도 망인이 받았던 심리적 압박이 높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망인은 장기간 가정 내에서도 자녀 양육 책임은 물론 채무와 경제적 압박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결정적으로 2020년 10월경부터 위와 같이 직장 내에서 업무와 책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견디기 힘든 불안증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감정인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감정이가 감정한 진료 기록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나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진료 기록이 아니므로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정신장애의 일종이자 질환으로서 그 증상이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이나 방법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정신장애나 질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망인의 치료 내역이나 정신질환 발병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처한 상황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과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대한 맹목적인 통제불능의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살 방법이 계획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망인이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